371쪽에 가등기 보겠습니다. 가등기. 아직은 뭐 초반부니까 쉬운 거 위주로 할 거예요. 가등기. 이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임시 가짜. 그래서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임시로 하는 등기.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행위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할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도 대부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10%만 남은 상태예요. 10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9억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아직 1억 원만 지급하면 돼요.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 잔금을 다 받지 않았으니까 등기를 안 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매매 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달라질 겁니다. 이 매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법에서 이중매매 맞습니까? 제1매매, 제2매매, 이중매매가 될 겁니다. 이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왜요? 일단 등기가 되세요? 네? 민법에서 하셨죠? 왜 이중매매가 유효입니까? 우리 판례가 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까요? 지금 병과 을 사이에 갑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경쟁이 붙은 겁니다. 누가 승리한 겁니까? 병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절대선이라고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경쟁이 붙어갖고 병이 이긴 겁니다. 이걸 금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 제2매매에 범죄가 개입됐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이 갑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든지 그렇다면 그때는 배임죄가 성립되니까 범죄가 개입된 거예요. 범죄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절대선이에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매매가 유효하다면 병명의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병이 취득한 소유권은 물권이죠. 여기에 대한 권리입니다. 을이 취득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갑에 대한 권리예요. 채권.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까? 병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죠. 그래서 병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라서 경쟁은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문제는 갑은 갑질한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을은 매매계약 먼저 체결했죠. 대금도 거의 전부 일부만 빼놓고 다 지불했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엉뚱한 놈이 채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을을 갑질하는 놈을 빼고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을을 보호할 장치를 우리 민법에서 등기법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을을 보호할 장치가 뭐냐면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하는 방법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담보 가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 두 가지 종류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를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면 본래의 등기를 하겠죠. 본래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본등기라고 불러요. 본래의 등기, 본등기. 그러면 이 본등기를 갖추게 되면 요 가등기를 갖췄을 때 요 을은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냐면 이 가등기라는 등기는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입니다. 따라서 효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합니다. 다른 효력은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 했을 때 어른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할 겁니다. 본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순위는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보존된 상태죠.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처음 이루어졌고 이것이 두 번째 이루어졌고 이것이 세 번째 이루어졌다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을의 순위가 병의 순위보다 앞서죠? 그러면 갑이 병에게 이 등기를 해준 시점은 갑이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즉, 이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이걸 어떤 선생님들은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 방법이에요. 그렇게 양립 불가능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뒤에 내용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무관원죄의 처분 행위로 직권 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민법에서 나올 건 뻔해요.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네, 가등기. 정확하게 23초 전에 강조했는데 물권 변동의 시점은 어느 시점? 본등기 시점. 순위 결정 시점은 가등기 시점. 그러면 병명의 등기, 제3자 명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가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큰 기대를 갖게 되죠. 가등기를 하게 되면. 맞습니까? 따라서 가등기 권리는 기대권으로서 아주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병명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가등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예요. 그렇다면 이 가등기 권리를 을은 A에게 돈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재산적 권리니까 돈 받고 팔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가 을에서 A로 굴러가서 옮겨지죠. 이때 어떠한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까? 이전, 가등기 이전. 맞습니까? 따라서 A 명의로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A 명의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소유자 누굽니까? 가. 그 다음에 을에게 가등기가 설정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A에게 가등기가 이전됐죠.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1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A가 B에게 또 넘깁니다. 그러면 또 가등기 이전 등기 하겠죠. 이건 무슨 등기일까요? 네? 부기의 부기등기. 즉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두 번째 도출되면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부기, 한 번 더 가면 부기부기, 부기가 될 겁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출제합니다. 민법은 쉽게 나오니까. 그래서 민법에서 출제되는 가등기는 세 가지 정도에서 출제가 돼요. 요거 직권말소,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그거밖에 될 게 없어요. 민법은 쉬우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우리 등기법은 이 정도는 아니겠죠? 네, 우리 등기법은 요 가등기의 요건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쉬운 것은 가등기 요건이에요. 뒤에는 훨씬 어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쉬운 것만 할 겁니다.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을에게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을을